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2200년에서 2800년 사이 그때 무슨 일들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2200년에서 2800년 사이를 추계 시대라고 합니다. 추계 시대. 어떻게 보면 카렌 암스트롱 뭐 이런 사람들이 책 그렇게 추계 시대라는 책도 썼었고,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 독일의 칼 야스퍼스가 그걸 이제 추계 시대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의 시대,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그 전 시대는 전부 신들의 시대였었어요.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뻥커의 시대죠. 거짓말의 시대. 그러니까 잘 구라치고 잘 사람 선동하면 되던 그런 약간 좀 말랑말랑한 시대. 그런데 추계 시대로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합리성이라는 걸 따지죠. 인간 중심의 합리성. 신이라는 건 불합리성입니다. 신이 왜 저 사람에게 잘해주지? 신이 왜 저 사람에게 못하지? 신은 왜 원빈같이 만들지 않고 나를 나같이 만들었지? 불합리성이잖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블랙핑크처럼 태어날 수 있었잖아. 신이 여러분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을 믿지 않고 불교로 왔지. 아니 그런 거야.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왜 신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불합리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답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합리성이고 진리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력은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겠지. 이것만 떨어져? 이거 놓으면 떨어지겠지. 이것만 떨어져? 염두 놓으면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 모두 다 되는 보편성. 그게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래서 신에게는 그런 합리성이 없죠. 왜? 자기적인 거니까. 그래서 신들이 지배하던 사회가 있었고, 그게 이제 철기 문명의 발전과 관련돼요. 사실은 철기가 발전하면서 저 히타이트 쪽에서 철기가 이제 생산되면, 이 16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16페이지에 목차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쪽에 철 세상을 깨우다. 지금 신 얘기를 방금 한 거야. 종교의 기원과 신의 탄생, 이렇게 해서 철 세상을 깨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책을 쓰면 책을 안 봐도 되는 특권이 있어. 그리고 책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저게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는 안 해. 지 책인데 설마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신들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은 불합리의 시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세상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세상입니다. 불확실성이 뭘까? 잘 죽죠. 뭐 때문에 죽냐?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래서 지금은 득보는 분들도 있죠. 정년퇴직하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죽을까 봐 한 2년 늦게 좀 애들 좀 키우다가 신청을 했어. 등록을 했어. 그래 나 2년 늦게 됐네. 뭐 있어 주변에. 그래서 이거 나 정년 2년 늦어졌잖아. 꿀 빨아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민증 까라 이게 잘 안 됐었잖아. 까라 그러면 나는 뭐가 호적이 잘못됐네, 뭐가 어쩌네, 뭐 오만 얘기들이 많아. 근데 그게 이제 몰라. 지금 만약에 한 5, 60 정도 됐는데 나 호적 2년 늦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시골에 사신 거예요. 그 시절에도 약간 도시 쪽에 조금 붙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예전으로 올라가면 더 심하지. 그리고 사소한 걸로 지금 같아서는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을 것 같은 걸로 그냥 죽죠.
특히 어렸을 때 면역 체계가 좀 약하고 이럴 때.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비극적이었었다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연탄가스로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죠. 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은 연탄가스 먹기 이전 세대고, 여러분은 장작 세대잖아. 장작과 공동우물 세대. 여러분은 장작과 공동우물 세대고, 그 다음에 갈비 같은 거 갖다 떼고 이럴 때. 갈비 뭔지 아시죠? 갈비 그 낙엽 이렇게 긁어가지고 흙 위에. 요즘은 그 갈비를 너무 안 갖고 가는 바람에 산불이 한 번 나면 안 꺼진다는 거 아니야. 그게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산도 민둥산이었지만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집에서 불을 떼버리기 때문에 위에가 깔끔하죠 진짜. 그래서 비 한 번 오면 막 홍수가 막 쉘이 이렇게 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녹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의 그 정도까지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식목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삽질해가지고 지금 이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킴벌리가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 누가 그랬잖아. 강원도에 뭐 산불 나요 이러니까 북한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개뿔이 북한을 저것들은 알지도 못한다 누가 이렇게 썼었잖아.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라서 산불이 잘 안 난다.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거기 산불 날 것 같냐?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도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서울도 민둥산이었습니다. 진짜 심산유곡에 강원도 뭐 이런 심산유곡 외에는 대부분 다 헐벗은 맞잖아요.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무를 써서 그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소금을 천일염으로 하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신기술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자염이에요. 자염이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걸 긁어서 소금을 만드는 거야. 납득은 되죠. 그건 뭐 간단한 원리니까 납득은 되잖아. 그렇게 소금을 만들려면 나무를 도대체 얼마를 베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조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비면 끝이지 거기다가 새끼나무를 심느냐 안 심지.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거지. 맞잖아. 꿀 딸 때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꿀을 따도 이렇게 뭐 TVN 뭐 이런 거 보면 꿀을 따른 사람들도 석청 목청을 따도 다 안 따도만. 왜냐하면 다 따면 얘네가 죽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땡겨가고 위치를 딱 기억해놨다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가잖아. 싹 처리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들 살 정도로 이렇게 다시 마금을 해주고 내년에 돌아올게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아니 벌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 같은데 인간 입장에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싸그리 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명태가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 생선이었는데 가곡도 있었잖아. 명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명태, 생태, 그 다음에 저거 황태, 동태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동태 농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수온이 변화돼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게 우리가 너무 잡아먹었던 거야. 왜? 노가리 먹었던 걸 생각해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 새끼잖아. 아니 맞잖아요. 명태 새끼. 지금 같으면 그거를 놔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도 저거 뭐 연평도 이런 데서 대게 잡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갖고 작은 거 몇 센치 이하는 그냥 막 던지고 이러던데, 그게 당신들한테도 유리하지. 그걸 다 잡아버리면 내년에는 자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있었어? 없었어. 그물은 촘촘하게 싹쓸이로. 그런 인식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나만 나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보니까 나무 소모가 너무 많고 얘네들이 그 나무를 점점 멀리서 소금을 구울 때 계속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실어 와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지. 단가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네 천일염
이렇게 해서 천일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되게 오래된 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지금도 굽는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금을 굽는다. 불에다가 소태가 넣고 그거를 끓일 자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앞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히타이트인들이 처음으로 철을 발견했대. 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옛날에도 아무튼 좀 똘끼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뭘 하나씩 발견하거든. 잘해요. 누군가는 온도를 그렇게 높였지. 그 생각 안 들어? 철기 이전에도 철검도 나옵니다. 철기가 발견되기 이전에 철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운석으로 만드는 게 나와요. 운석으로 만든 거. 운석으로. 운석 같은 게 다 타고 핵심만 떨어지잖아요. 겉에가 다 타잖아요. 그러면 그 별똥별에서 제일 중앙 쪽에 중금속들이, 무거운 금속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철. 그래서 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철기 이전 시대 때 철검이 확인이 된다니까, 고고학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랬어. 인류가 아직 철을 제대로 못 쓰는데 이게 왜 철이 나와? 이랬는데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운석이야. 신기한 걸 얘기해줘도 별로 반응이 없구나.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연탄가스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제 주변 분이었는데 연탄가스 때문에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진짜 둘이 죽었어. 어떻게 된 거냐면 방바닥에 시멘트의 균열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 연세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맡아봤지. 그렇게 해서 동치미 국물도 마셔보고 빙초산도 코에다가 한번 대보고 뭐 이런 걸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런 거 한번 해봤잖아. 그리고 연탄 이렇게 2장짜리 갈라 그러면 애가 붙어 있어가지고 식칼로다가 이렇게 톱질도 한 번씩 해보고 자다 일어나갖고 그 갈로 갔는데 귀찮아가지고 구멍 잘못 맞추면 연탄불 꺼진다.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갖고 위에서 이렇게 딱 구멍 씩씩씩씩 할 때 그때도 한두 번씩 마셔야지.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마셔가지고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마셨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한 천재들이었었어. 한국이 세계화되기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한 10년 이상 진입이 빨랐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연탄가스 사건. 근데 애석하게도 그게 방으로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사망하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맞잖아. 그렇게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야, 그 슬픔을 잊는 게, 요즘 같으면 제가 옆에서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뵙는데 자식이 다 큰 상태에서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죽으면 그 부모가 엄청난 슬픔에, 그게 1, 2년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군대 애를 다 키워서 군대에 보냈는데 총기 사고로 애가 죽었어. 근데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애도 하나야. 야, 미치지 그거. 납득이 제대로 되느냐? 또 자살로 나왔어. 근데 자살할 놈도 아니야. 뭔 뜻인지 대충 알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5년 지나도 안 잊혀, 10년 지나도 안 잊혀. 그게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자식들도 대부분 많았고,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 평균이 합계 출산율이 한 6명 됐습니다. 6명. 그러니까 6명이 기본이야. 기본. 지금은 0.78.
0.78. 야, 이게 60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쫙 떨어졌지. 그렇게 해서 진짜 하루아침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풀도 모른다, 뭐 잘못해서 손가락 자른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쇠 같은 거 잘못 만지면 뭐 쇠또 꽂는다. 그래서 그 영구 이런 거 보면 여기 원형탈모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걸 우리 어렸을 때는 기계충이라 그랬는데, 그 영양실조인가? 영양실조 문제만 갖고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증식되면서 그런 거야. 환경이 지저분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집안의 상비약이 고약이었거든. 종기가 그렇게 많았지. 지금은 종기가 별로 없죠. 왜? 씻어서 그래. 그때 왜 종기가 많았냐? 안 씻어서 그래. 안 씻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자식들을 내가 그 집에 봤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집을 봤는데 그 집에 둘이나 잃었어. 20대 애가 둘이나 죽었어. 그리고 20대면 그때는 어른입니다. 지금 20대가 아닙니다. 25 이전에 결혼했잖아,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둘이나 죽었는데도 생각보다 꿋꿋하게 그냥 몇 달 안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금방 포기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를 낳아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근데 예전 같으면 하나를 낳으면 안 되지. 왜?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그러는 것 같던데, 개나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개가 새끼 낳고,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자꾸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점은 지금 생각해 보면 호기심이 진짜 많아. 그래갖고 뭐만 찝쩍거려요. 찝쩍거려. 그리고 나 새끼 낳고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되게 이제 가라 그러는데, 보고 있으면 나오면서 몇 마리가 죽고 키우면서 몇 마리가 죽고 반타작도 못해요. 10마리 낳으면 5마리 제대로 못 키워.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야. 지금은 동물병원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키우지 싶은데, 그러니까 인간만 다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물까지도 다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발전한 거지. 시대가 올라가면, 그건 제 어렸을 때 얘기고,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불확실성이 지천입니다. 그냥 사슴 잡으러 갔다가 사슴이 나를 한번 뿔로 찔렀어요. 그랬는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데 찔린 데가 덧 나기 시작했어. 제가 얘기했잖아.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위대한 약, 아스피린 아니고요, 빨간 약입니다. 빨간 약. 빨간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니까. 꼴배로 갔는데 이렇게 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낫지를 하려고 딱 이러다가 풀에 뱄어. 이거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강아지 풀 이런 거 이렇게 잘못 만지면 이렇게 싹 가거든. 근데 지금은 가면 이게 데일밴드 같은 거 싹 붙여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푸르딩딩해지면서 살이 약간 이렇게 돋아올라.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무슨 미친 짓을 하냐면 된장을 발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손가락을 자르려고 작정을 했나? 만약에 된장 바르고 병원에 가봐라. 의사가 아마 의사가 해탈한 표정을 지을걸? 이런 사람을 내가 치료해야 되나? 근데 야, 된장이 만능 치트키였었어. 진짜 내가 벌에 쏘였는데, 말벌이 진짜 이따시만한 게 들어왔는데, 내가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 말벌을 잡을 거라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또 나대 가지고 벌이 쏘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잘 참아요. 뭘. 나 그때 더럽게 울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거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주사 이런 게 아니야. 불주사 이런 고통이 아니야. 와, 내가 왜 사람들 그 땅벌 같은 거 잘못했다가 쏘여서 사람 죽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해한다니까. 나 한 번 쏘였는데, 진짜 그거는 엄청난 고통이야. 엄청난 고통이야. 근데 그게 막 수십 발 한 번 쏘이면
갈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벌을 쏘였더니 할머니가 된장을 바르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내가 그 생각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게 나을까? 이게 지금 될까? 근데 내가 그때 했어.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아팠어. 난 진짜 너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 그래서 된장을 바르니까 좀 시원해지더라. 된장 그 효과였나? 그러니까 말벌이 쏘여가지고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빨개져서 이렇게 막 열이 나는데 그걸 바르니까 좀 시원해지는 거는 있었어요. 낚인 개뿔이 뭘 낚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큰 거고 사소한 거에도 두려움이 큰 거고 감기 걸려서 죽어버린다니까.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예전에 그 봐봐. 그 단편 소설 이런 거 봐봐. 그러면 그냥 갔다가 뭐 와서 이 마누라 왜 밥 안 하노?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다 죽어.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슬픈 얘기를 제가 약간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인 세상이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죽음이 엄청 가까운. 그래서 종교가 현대에 수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종교가 사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다 지잘난만에 잘 살기 때문에 개인 종교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에는 관심이 있는데 집단으로 떼거리로 와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귀찮아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속성은 다 좀씩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편화돼서 다 쪼개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종교랑 관련돼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 친구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쓰러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 안 그러면 감기 걸렸다가 폐병이 돼서 죽었어.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는 안 죽죠. 90 먹는다고 죽냐? 안 죽죠.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환기해야 내가 죽을 수밖에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 다 이성적으로는 알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아는데 그게 지금 언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할 때 사람이 추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종교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 멀리 있죠. 죽음이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우리는 죽음을 볼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집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랜덤으로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는 죽음이 없어졌다고. 납득할 수 있는 죽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는 납득 못하는 죽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걔가 왜 죽는지 몰라.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몇 번 하더니 죽었어. 왜? 몰라.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뭘 생각을 하냐면 저게 신이 무슨 재앙을 내렸나? 뭘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아니면 돼를 생각하는 거야. 신이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그게 센 놈에 대한 의지, 강자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신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종교학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부처님도 옛날에 했었어요. 난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삼재팔란 중에 삼재팔란 들어보셨죠?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들어봤잖아. 그냥 명칭은 들어봤잖아. 뭐 전쟁, 질병, 기근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거니까 다 팔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천이라는 게 있어. 장수천. 팔란 중에 장수천과 북구로주가 나와. 북구로주가 뭐냐면 이상세계예요. 사람은 천사를 살고 복지가 엄청나게 잘 된,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민소득 한 20만 불 되고 사람이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안 죽어. 언제까지? 1000년 동안.
그러면 늙어서 천년을 사느냐? 아니, 젊은 식으로 천년을 가는 거예요. 땡큐지.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명상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오래 살게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쫙 기도 수명이 늘어났는데 뒤만 더럽게 늘어났지. 앞에 쌩쌩할 때가 늘어난 게 아니고 뒤만 직사게 늘어났지. 예. 후반부가 한 30년 붙었지. 아니 맞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10대에서부터 30대 사이가 한 30년이 늘어났어요. 땡큐지. 그건 완전 땡큐지. 근데 지금 다 사가가지고 문화재로 30년을 가야 돼. 이게 지금 미치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눈가리가 안 보여. 뭘 어떻게 하겠어? 이걸 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수술하는 거 불교가 최초입니다. 불교가 최초. 그 수술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공양미 300석이라고 라식 라섹의 원조입니다. 공양미 300석.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게 뭐 다 되나? 쉽게 말해서 감각기관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삶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기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북구로주는 젊은 걸로 해서 한 900년은 가는 거야. 그러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장수천은 더 심해. 장수천은 신들의 세계인데 얘네는 거의 안 죽어요. 1000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억 년을 안 죽어. 젊은 걸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엄청나게 좋은 게 갖춰져 있고. 그런데 거기를 부처님이 그 두 군데를 삼재 팔란의 팔란으로 정했어. 왜? 그들은 너무 오래 살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인식 환기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발전하려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시절에 저 생각을 어떻게 했지?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종교나 안 그러면 수행이나 이런 데 대한 열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느냐? 그거는 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 직접적 대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똑같은 상갓집이라도 훨씬 리얼했지. 관도 진짜 병풍 뒤에 있었고, 시신도 이게 볼 수 있어. 시신 묶는 거, 뭐 상여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리얼했지. 지금은 진짜 가까운 사람 몇 외에는 아예 볼 일이 없지. 시신 자체도 볼 일이 없지. 문상하러 가도 장례식장에 가도 거기 시신 없지. 우리 생각할 때 이제 그 생각도 있지. 그럼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건가? 조문을 하는데 누구한테? 냉장고에 하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 생각 하나? 저희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 뒤에 있었고, 여름에 상을 당하면 냄새도 났어요. 맞아. 국물도 나왔어. 국물도. 그 국물을 염이라 그래. 그래서 그 국물 막는 것도 염이라 그래.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묵에다 놔도 장례도 길었고, 그래서 관을 딱 들으면 밑에가 흥건한 경우도 있어. 좀 그렇지. 그래서 옷가지 같은 거 많이 넣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근데 시체 입장에서는 그 옷가지에 국물까지 스미면 더 찝찝할 것 같은데. 내 국물이라도 찝찝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환기할 수 있는 구조들이 사실은 좀 멀어졌기 때문에 신에 대한 열망도 줄어들었고, 신이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한 가지 있어. 내가 어저께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더라고. 뭐가 있냐면,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화될수록
말 안 되는 건 더 좋아합니다. 말 되는 거보다 말 안 되는 걸 더 좋아해. 뭔 뜻인지 알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말 안 되는 소재가 엄청 나와. 왜? 사회가 안정되면 답답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있으면 확실한 걸 좋아하고,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안정이 되면 사람이 이제는 답답한 겁니다. 마치 도심 속에 규정된 데서만 살면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족이 뭐 화목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뭐냐면 전생을 했다는 둥, 무슨 뭐 시간을 초월했다는 둥, 뭐 어디서 뭐 외계에서 왔다는, 다 그런 쌉소리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흥부전 캐릭터가 엄청 많습니다. 흥부전이 사기잖아.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데서 흥부전으로 바뀐 거예요. 흥부전이 존재할 수 있나? 그게 무슨 뭐 제비다리 하나 뽀겠다고 뭔 인생이 바뀌고,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런 식 스토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화 시장도 봐봐. 뭐 아바타,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마블 영화 다 말 안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 다 말 안 되는 거라니까. 말 안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잡고 있어요. 왜?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 삶은 안정화됐지만, 특히 그게 선진국에서 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답답한 갈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주술성이라는 것을 탈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술성은 현재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신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에 높을 때는 세상이 답답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고, 그게 너무 표면에 와 있으니까 불안해서 나를 좀 보호해 주기를 원했던 거고, 그런데 철기가 발견되고 사회가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요. 그리고 철기가 되면서 전쟁에서 이긴 쪽들의 부가 쌓이게 되고, 그게 도시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도시국가가 발전되고 상업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새로운 판단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전에는 신에게 기도해서 로또 떨어지듯이 쫙 뭐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로또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야,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게 추계시대 때 나왔던 22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나왔던 성현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부터 인간들의 세계, 초월해서 합리성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대적 요청이 그렇게 터지니까, 시대가 그걸 요구하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히랍에 스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철학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짱을 먹는 사람들, 패권자는 누구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는 이렇게 내려간 거고, 직계로 내려간 거고. 중국은 공자, 노자 두 팀으로. 하나는 강북 쪽, 강남 쪽입니다. 강북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누군지 아세요? 공자, 노자 중에서 누가 강남 스타일일까? 노자예요. 노자가 자유롭거든. 중국도 강남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강남, 강북이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그 중국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 강북의 세븐, 강남의 비.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강북의 장나라, 강남의 이효리. 처음 들어보는구나. 그런데 강북의 공자, 강남의 노자입니다. 그 문화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강북에는 시경, 강남에는 초사.
강북에는 집단주의, 예의 같은 집단주의, 그 다음에 강남에는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코드가 좀 달라요. 되게 재밌어. 지금은 뭐가 맞을까? 강남 스타일이 맞을까?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맞을까? 강북 스타일, 집단주의가 맞을까? 지금은 강남 스타일 다 개인주의예요. 코로나가 그걸 또 가속화시켰지.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예전에는 1인 좌석이 없었죠. 예전이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불과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1인 좌석 거의 없었고, 혼자서 식당에 가면 아, 이거 식당 주인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혼자 밥 먹으면 밥맛 없다더라. 아니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먹으면서 거울 놓고 먹는 놈도 봤어. 그래서 내가 섬뜩하지 않냐? 누가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섬뜩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 그래도 뭐 혼자 먹는 것보다 나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식당에 가면 아예 좀 이렇게 도시 식당에 가면 1인석이 있잖아. 아니 맞잖아. 그리고 혼자 먹으면 편해요가 돼. 괜히 뭐 아주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서 말해야 되고 아유 자꾸 쓸데없이 뭐 이렇게 멘트 날려야 되고 귀찮은데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또 그 혼자 먹는 사람의 특징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걸 봐. 아니, 맞잖아. 자세히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어디 이렇게 흰 목도리나 모자 쓰고 있으면 아 난갑다 이렇게 그게 나야 나.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저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거든. 뭐가 있냐면 가피가 떨어지는 것은 가피가 내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가 내려 그거 되면 좋지 대박이지. 근데 그게 쉽냐?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아? 몇백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거든.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꼭 나라는 보장이 있냐고. 쉽지 않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도를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기도를 반복적인 시간에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질적 양적인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심신의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변환되는지를 논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 논문 그 다음에 해외 논문들에 계속 만들어서 그것의 기도의 타당성 그리고 그것이 명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뽑아낼 생각을 해. 네. 그렇게 해서 네가 이거를 하면 가피가 내리면 더 좋고 그거는 잭팟이 터지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단순 반복을 했을 때 네가 헬스장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보다 네 정신 건강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거를 논문으로다가 객관화 시켜버릴 거예요. 그런 설득력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디 뭐 용해요 이런 걸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합리성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불합리성에서 추계 시대 때 합리성으로 인간 합리성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나오니까 지금 봐봐.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시대적 요청이 나오니까 그게 야 스마트폰은 놓치면 안 돼. 지금도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들잖아. 조금 가능성 있는 데는 전부 뛰어들잖아. 아니 맞잖아.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로 한번 뭉친다. 핸드폰으로 한번 뭉친다. 나중에 집으로 하나가 뭉친다. 집은 이제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잡느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회사가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근데 차는 테슬라가 하겠다라고 나왔던 거지. 그래서 테슬라의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던 거고. 스마트폰은 단연 탑은 애플입니다. 삼성을 까는 건 아니고 삼성은 진짜 구글에 잘 보여야지. 구글이 이렇게 튕기면 갤럭시는 없어지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화웨이가 그렇게 됐잖아.
화웨이가 삼성까지 이렇게 뭐 따라온다 어쩐다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했다가 구글이 미국이 중국 견제한다고 그거 쓰지 못하게 해라고 얘기했지. 누가? 트럼프 선생께서. 그랬더니 구글이 야 우리 거 쓰지 마, 안드로이드 쓰지 마 이랬더니 화웨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 아니, 맞잖아. 직계 아니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미국에 잘못 보여가지고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계속하면 안드로이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바로 항복입니다. 삼성 바로 항복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사업 접어야 돼. 그런데 지금 봐봐, 뭐 중국 기업이든지 뭐 샤오미든지 오포든지 뭐 다 뛰어들잖아. 인도 기업도 스마트폰 만들어요. 지금 다 만들어.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시대적 요청이 신은 간 거 같고 한물 같고 인간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해요라고 나오니까 그때 그거 내가 할게 라고 나온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떼거리로 나왔는데 미스터 트롯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 그런데 누가 이명웅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도에서 이명웅이 부처님이었다. 근데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어요. 히랍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영웅들은 죽었습니다. 왜? 걔네들이 싹 쓸려 나갔지. 역사로 봤을 때 그게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기독교 시대지. 걔네들은 다 버려졌지. 그리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다시 부활한 거지. 그러면 이분들이 종교적인 무언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나 소크라테스 믿어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되게 재밌어. 유교는, 공자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지. 하지만 다 쪼그라들었지. 황태 말라가듯이 전부 말랐지. 아니 맞잖아. 한때는 동아시아를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어쩌라고가 됐지. 와, 내가 제사 영상 이런 거 올리면서 내가 꿀을 많이 빨았는데, 유튜브 조회수 꿀을 많이 빨았는데, 와, 나 그런 댓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제사의 룰이 어디 있습니까? 성리가 중요한 거지. 야, 너 조선시대 같았으면 너 죽어. 그런 말 했다가. 예의에 룰이 왜 없어? 예의는 전부 룰이에요. 원칙이라고, 원칙. 하고 뭐 기준도 없는데 이렇게 종묘 제례학이 있어. 종묘 제례가 기준이야, 이 바보야. 공식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 룰이 있다니까. 얘가 형식이 아니고 내용만 있으면 아버지 오셨는데도 자빠져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된다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빡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최고 논쟁이 예송 논쟁이야. 예송 논쟁. 1, 2차 예송 논쟁. 자의 대비의 복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상복 입는 거 갖고 상복 기간 갖고 싸웠다고. 대공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이 효종을 맏아들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지차로 볼 거냐. 왕이 됐으면 둘째라도 장남격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수백 년을 싸웠어. 야, 내가 진짜 놀라는 게 유교가 얼마나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것도 어른들이 댓글을 다는데 젊은 사람 제사에 관심도 없고 내가 한갑 먹었는데 이런 것도 모르겠냐. 몰라도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다 봤는데 내가 90년생인데 나도 봤는데 어디 50년생이 못 본 것처럼. 야, 참 희한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나 이런 거는 다 원칙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교는 다 쪼그라들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옛날 유교를 부활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현대적으로 다 쪼그라들었다. 불교는 가장 크게 살아남았지. 그 시대 추계 시대 때 나온 종교 중에는 가장 크게 살아남았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토가 밀렸지.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종갓집이 없어졌어. 어쩌다 보니까 지차들만 살았고 장손이 없어요. 지차가 누구냐? 중국 불교, 동아시아, 티벳 불교. 티벳도 중국이지만 지금은 중국이지만 색깔이 얘네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남방 불교, 서남아시아부터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불교. 그러니까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지차들끼리만 남았고 종가는 희한하게 됐지. 그래서 지차만 셋이 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종손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서로. 다음은 난가? 이렇게 너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어. 이게 참 미스테리하지. 그러니까 세 군데서 다 짱을 먹었는데 한쪽은 빼빼 말라서 다 굶어 죽게 됐고 그게 공자고, 한쪽은 본토에서 없어졌고 한쪽은 죽었다 부활했는데 이게 뭔가 싶고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변동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